불과 10년 전만 해도 자취방 구하기는 공인중개사부터 찾아가는 것이 국룰이었지만 부동산 또한 정보가 가장 생명이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는 가장 먼저 본인의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제도부터 찾아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임대주택을 추천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사실 임대주택은 공인중개사들도 못 참는 정말 가성비 좋고 기회비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실제로 저도 임대아파트 생활을 꽤 오랜 기간 했었고요. 저같이 상시 부동산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산을 보다 더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아파트 라이프를 만끽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임대주택은 단순히 주거의 기능을 넘어 굉장히 효율적인 재테크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임대주택이 싸고 좋다는 소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는데 실제로 신청하려고 처음 알아보게 되면 종류가 매우 많아서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공공임대 유형들을 알아볼 예정이고요. 각 유형들의 세부적인 정보를 공유하기보다는 임대주택을 구하는 것이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종류와 유형들이 너무도 다양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모든 제도들을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비교적 일반적인 주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들만 선별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점은 같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기간마다 주택 크기와 조건 등이 조금씩은 상이할 수 있겠는데요. 5년에서 10년 정도 임대료를 납입하면서 거주하다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 미치는 가격으로 분양 전환되는 형태입니다. 보통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는 보증금을 늘리고 임대료를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0년 공공임대 사업만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실상 임대기간 이후 분양가가 얼마만큼 상승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코 영세한 임대주택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보통 매년 3월 이후 해당 사이트 등을 통해 한 해의 공급 계획이 발표되고는 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최장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이 공공임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최대 60제곱미터까지만 공급되기 때문에 가족 수가 많은 가정이라면 주거 환경이 다소 불편할 수 있고요. 소득과 자산, 차량 가격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타이틀과는 달리 비교적 당첨되기가 어려운 편에 속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운도 많이 따라줘야 하는 편입니다. 지역에 따라 공급 일정이 다르며 예비 입주자 모집은 보통 홀수달에 공고된다고 합니다. 흔히 시프트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주택공사 등에서 건설한 주택을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유형인데요.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며 임대료는 보통 시중 시세의 80% 정도에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주택공사 등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율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요. 전세 임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에 대한 위험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값이 치솟고 역전세가 난무하는 상황에도 너무도 평온한 주거가 보장됩니다. 심지어 비교적 입지가 좋은 편에 속하는 위치에 공급되는 경우도 많은 편인데요. SH 기준으로 129제곱미터라는 비교적 큰 사이즈가 공급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만 공급되고 있는 추세고요. 혜택이 좋은 유형이니만큼 입주 자격과 당첨 확률 등이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너무도 이 제도에만 안주하다 보면 재테크적인 면에서는 열등생으로 전락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 전세는 매년 3월 이후 해당 사이트 등을 통해 한 해의 공급 계획이 발표되고는 합니다. 이는 보통 주택공사 등에서 빌라 등을 매입하여 일반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고요. 최근 핫했던 SH의 역세권 청년주택과 청년 매입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역시 이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지역과 주택 크기에 따라서 주변 시세의 30% 수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10만원 이하로 공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생각보다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하여 있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주 자격과 조건, 주택의 형태 등이 해당 공고마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공고 일정 또한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고 합니다. 이는 전세로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공사 등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그 이후에 입주 희망자에게 재임대하는 일종의 전대차 계약과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일반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소년소녀 가정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지원 한도액의 최대 95%까지 연 1에서 2%라는 굉장히 저금리로 지원되고요. 주택의 크기도
크기도 최대 85제곱미터까지 비교적 넓은 편이기에 어찌 보면 전세자금 대출에서 위험성을 빼버린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대 지원 한도액이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다소 작은 주택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서울에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또한 주택공사 등이 권리 분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모든 주택으로 하여금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1순위에서 최대 3순위까지 나뉘기 때문에 이 또한 지원이 굉장히 빡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신청 자격만 주어진다면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할 비교적 현실적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는 보통 수시 모집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망의 행복주택은 주로 젊은 층들이 활용하게 되는 국민임대의 소득 조건이 조금 완화된 버전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다세대 형태로 공급이 되다 보니 특히 보안 면에서 여성분들에게 많이 선호될 수 있고요. 물론 임대료 수준도 국민임대와 같이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면적 또한 국민임대와 같이 최대 60제곱미터까지 공급되며 원룸 형태의 작은 면적에는 풀옵션 형태로 공급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최장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한 국민임대에 비해 행복주택은 일반적으로 6년까지만 지원된다는 차이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면적이 다소 작은 타입들이 공급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원룸 등에 비하여 보증금이나 관리비가 비교적 많이 요구되는 편에 속합니다. 이 또한 공급 형태와 일정이 딱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당 사이트 등에서 모집 현황을 모니터링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역세권 청년주택과 청년 매입 임대주택, 희망하우징에 대해 조금 살펴보자면 주변 시세의 30에서 95% 정도의 임대료로 보증금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요. 최근에는 보통 풀옵션 형태로 공급되며 초역세권에 입지하여 있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서울살이하는 청년 신혼부부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또한 소득과 자산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차량 유무와 부모님의 소득까지 따지기 때문에 지원 자격 자체는 굉장히 빡센 편에 속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공급 특성상 주택마다의 퀄리티 차이가 조금씩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뽑기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단연 1순위로 지원해봐야 하는 유형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유형들은 SH 홈페이지 혹은 전용 사이트를 통해 모집 형태와 현황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 통합 사이트인 마이언포털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 자신이 어떠한 임대 유형에 해당될 수 있는지부터 판가름 받아볼 수 있겠는데요. 그 밖에도 각 유형별 입주 자격과 각종 조건들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한 공공주택 찾기를 통해 각 기관별 임대주택 모집 현황을 통합적으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문의해 본 결과 사실상 LH를 제외한 다른 기관의 공고들은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부분들이 많다고 하니 SH를 비롯한 각종 지자체, 지방공사들의 공고들은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본인의 상황별로 우선하여 지원해볼 수 있는 임대주택을 총 정리해보자면 대학생이라면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매입 임대, 공공기숙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볼 수 있다.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취업 준비생이라면 국민임대,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매입 임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볼 수 있다. 혼인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거나 예비 신혼부부라면 국민임대,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장기전세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볼 수 있다. 자가취득을 염두하거나 비교적 중산층에 속하는 가정이라면 5년 10년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볼 수 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간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